카메라를 유리창이 있는 데다가 거치대를 붙이고 지금 찍으니까 여튼 뭐 엄청 좋네요. 편집을 안 하는 이거 깨름쟁이가 돼 놓으니까 편집도 안 하는 데다가 이거 화면도 저기 뭐라 해야 됩니까, 시쭈구리 하면은 영 그래도 좀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물론 뭐 저는 구독자를 저기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저는 이제 제 애가 이제 해외 교포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. 제 이야기를 아무도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필리핀에, 저는 제 자식들이, 후손들이 한국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. 그냥 여기 살고 한국에는 이제 친척들하고 이제 사촌들이나 이래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고, 여튼 그래요. 목적은 그렇고, 이런 게 기록들이 잘 남아가지고 어떻게 어떤 뭐 문제라든지 고비를 이제 잘 넘기고 살았는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. 예. 뭐 이거 예전하고 이제 세상이 틀려진 건 저는 그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 역사의 기록이 상당히 길게 남아 있잖아요. 뭐 기원전 뭐 2000년, 3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저는 기후적인 여건도 있고 침략이 어렵다는 거,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, 그 다음에는 저기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유물들이 이제 숨겨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보존이 된 거고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심심하면 뭐 일본이나 중국, 뭐 심지어 저기 만주, 여진족 뭐 이런 그러니까 오만 저기 북방민족들이 다 그러니까 휩쓸고 가버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어디 숨겨놓을 데도 없는 거죠. 국토가 작다 보니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게 역사의 차이다. 지금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뭐 영상을 찍어 가지고 유튜브라는 매체에서 이걸 보존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? 그것도 돈도 안 받고. 예. 하여튼 그래요. 오늘은 지금 월요일 휴일인데 25일 지금 조금 지금 점심 다 돼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집에 있어도 되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괜찮을지 몰랐거든요.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애들 데리고 수영장 데려가려고 했는데 비 온다 해서 하니까 그래 취소를 했더만 오늘 비 안 오고 날씨가 후덥지근하 해가지고 찜통입니다. 그래 가려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다 보니까 출근을 그냥 하기로 했어요. 왜냐면 직원들도 오늘 일을 하고 일부 직원들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직원들끼리만 그래 일하는데 있으라는 건 저는 좀 책임감이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. 그래 갑니다. 이게 그래 몸에 좀 배웠어요. 저기 예전에 현장 소장 일을 좀 어려서부터 제가 했거든요. 노가다 입문한 게 99년이었고 현장 소장을 제가 처음으로 작은 현장을 제 현장을 가지게 된 게 2003년이었습니다. 예. 그래 놓으니까 물론 아주 작은 현장이었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고 이런데 솔직히 좀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. 쉽게 그렇게 접근이 된 것 같은데 어쩌면은 근데 그것도 저는 좀 꼭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. 그러니까 어린데 책임이 너무 많이 주어져 가지고 제가 감당 못하는 부분도 많았었거든요.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못했었고
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제가 일을 한 현장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그런 데서 어떤 좀 미비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반성을 하고요. 하여튼 그렇네요. 지금 고속도로 포장이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래 열심히 되면 내년에 여튼 저 농장 자리 저거는 내년에 팔 수 있을 거라 일단 기대를 하고 있어요. 내년에는 지금 빌리지라든지 뭐 소규모 창고 같은 거 뭐 한 몇십 헥타르 사가지고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컨택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땅이 팔릴 수가 있겠죠. 일단은 이 차선 2개짜리가 이제 차선 4개가 되니까요. 예. 마닐라에서 진짜 저기 출발하면은 고속도로 알라방 근처에서 만약에 출발했다 아니면 마카테에서 스카이웨이를 올렸다 치면은 바탕가스까지 가는데 진짜 딱 1시간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. 뭐 그래 되면 획기적이죠. 예전에 출발하면은 물론 스카이웨이 구간은 있었지만은 길이 전에 차가 없을 때는 좀 괜찮았고요. 저기 10여 년 전에 이 길에는 차 진짜 얼마 안 다녔습니다.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차가 교통량이 많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신랑까지 가는데 중간에 고속도로 구간을 거의 다 지나치는데도요 1시간 한 반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.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그때도 여기 제가 통근을 좀 했는데 그때 차가 좀 작을 때는 시간이 오히려 뭐라 해야 됩니까? 1시간 남짓? 1시간 한 20분? 20분이 아니고 1시간 10분 정도 그렇게 걸렸었어요.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. 네. 여튼 여기가 열심히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쯤이면 아마 끝날 거예요. 왜냐면 그때 4월부터 또 비가 슬슬 5월달 정도 되면 비가 올 거니까 타겟을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한 3월 정도에 타겟을 잡고 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저 마닐라 쪽 내려온 차량도 상당히 많거든요. 이 길이란 게 무섭더라고요. 지금 저기 제가 땅을 산 게 6헥타를 산 그쪽은 라이트 오브 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땅 주인들이 임의로 권리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땅 주인들끼리 좀 뭐라 해야 됩니까? 저기 양보를 한 거예요. 정식 도로는 없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공증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의 땅을 통로로 쓸 수 있게 내놓겠다.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땅의 매매 거래를 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는 도로라고 명칭은 없지만은 그래 도로로 그래 쓰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러고 법적인 보호도 받고요. 그렇지만 이제 거기가 이제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약 900m가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땅 살 때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어요. 딱 5년 전이거든요. 5년이 조금 더 됐는데 그때는 경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사놓으면 전 중간에 사실 한 2년 정도만 들고 있다가 팔려고 했었어요. 그때 가격이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그 정도가 2년에 3년 정도 보유하면은 여기는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안 내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라 생각하고 그래 했거든요. 근데 이제 팬데믹이 오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부터 이제 제 생각이 완전히 좀 해야 됩니까? 틀리게 돼버렸죠. 이 중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여기 무리해가지고 땅을 그렇게 중국 사람들 땅 엄청 좋아하잖아요. 한국 사람들 그렇고 땅 투자하는 거 좀 나이 드신 분들. 근데 그런 이제 투자를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체가 빠지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땅을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장을 좀 개발해야겠다. 차라리 6헥타나 되는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
농장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래가지고 뭐 처형 식구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요. 보면은 뭐 열무라든지 이런 건 진짜 잘 됩니다. 그래가지고 집에 야채는 안 사서 먹어요. 네. 그렇지만은 그랬는데 이제 이 도로가 고속도로 이제 확장이 시작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확장이 되고 나니까 확실하게 선택이 좀 들어오더라고요. 지금은 팔면은 대략 처음에 2헥타 해가지고 3번을 샀는데 4헥타의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고요. 지금 만약에 그 매수인들 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이 성사되면 상당히 크고, 세 번째 산 땅은 뭐 한 30%, 25에서 30% 정도 남지 않을까 그러 싶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아무튼 뭐 잘 샀고, 세 번째 땅은 산지가 이제 한 2년 5개월, 2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. 2년 반. 그래서 세 번째 땅은 좀 비싸게 다 샀습니다. 지금 제가 좀 그때 무리를 했다,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좀 무리를 했어요. 그렇게까지 주고 살 필요는 없었는데, 하여튼 그래 좀 그랬고, 그래 이거를 팔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저한테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의 수단이 될 것 같은데, 하여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매수자 쪽에서 지금 주변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니까, 우리한테는 확약서를 좀 써달라 해가지고 확약서를 써줬어요. 만약 자기들이 이제 매수를 할 때 이 금액으로 우리가 팔아주겠다, 언제까지, 이런 식으로요. 네. 그렇고 하여튼 길이 아침에, 월요일 아침에 평소에 출근하는 길보다는 지금 낫습니다. 그 월요일 아침 되면은 저처럼 이제 주말 부부택으로 해가지고 장거리 운전하는 게 싫어가지고 직장으로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 이 길이 좀 막혀요. 예. 막힌데 오늘은 지금 놀러 가는 사람들하고 놀러 갔다 집으로 가는 사람, 아직까지 점심때, 점심 전이니까 돌아가는 차는 아니고 어디 놀러 가는 차들이겠죠. 예. 포장이 그래. 여튼 군데군데 좀 많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. 예. 오늘 일단 뭐 장황하게 뭐 일단 이야기를 좀 했는데, 그건 그거고, 요즘은 별로 돈 벌겠다는 욕심은 그래 크게 안 가지고 있어요. 저번에 제가 우리 동업사장님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, 돈 벌려고 눈알 빨개져 갖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. 제가 전에도 뭐 제가 5만 거 다 해봤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마누라 때문에 심지어 옷장사도 작은 몰 안에서도 해보고, 옛날에 한국 유아복이 중국계 아직까지 좀 덜 떨어졌을 때, 이거 한 8년 전, 9년 전쯤일 거예요. 8, 9년 전쯤엔 유아복도 그래 저기 시내에 있는 그 소형 몰에 들어가가지고 키오스크 형태로도 해봤고요. 처음엔 잘 됐어요. 잘 됐는데,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거 제가 운행을 하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주체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물건만 갖다 달라고 갖다 줬거든요, 와이프한테. 그래 되니까 이게 그때 온라인으로 이제 갔어야 되는데, 그런 이제 시기를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런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걸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,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강력한 의지하고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. 그 자본도 물론 뭐 와이프야 뭐 제가 돈을 내주고 가지고 물건 갖다 줬으니까 이게 그냥 막 공짜로 하다시피 하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죠. 조금 하고 싶다고 처음에 징징거렸는데 나중에 조금 안 팔리고 이러니까 좀 소홀해지더라고요. 소홀해지는 거 보고 저도 뭐 아이고 그때도 돈을 뭐 좀 잘 벌고 있어가지고 그까짓 것 하고 그래 문 닫아버려라 하고 그래 말았죠. 그때 옷가지를 가져온 게 한 3천만 원어치 됐을 거예요.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,
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옷은 다 나눠줬습니다. 주변의 식구들하고 뭐 이렇게 기부도 했고, 그 친척들한테 다 나눠주고 기부도 하고 뭐 그렇게 좋게 썼죠. 예, 방금 이야기 들었듯이 그 돈에 대한 그 소중함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장사가 사업이 되고 사업이 성공이 돼 가지고 어떤 내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. 우리 와이프처럼 남편이 돈 대주는 거 남들도 하고 집에 놀고 있으려니까 좀 짜증도 나고 이러니까 연습 삼아 해보겠다, 네?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저 역시 한때 이제 그 철근기계 쪽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네,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또 이제 욕심을 그때 또 내가 좀 내버렸어요. 욕심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욕심이란 게 뭐라 해야 됩니까?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하면 잘 되지 않겠나,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해도 괜찮을 거다, 내가 이걸 잘하니까. 그런 조금 오만한 생각도 하고, 또 뭐 돈이 잘 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됩니까, 생각을 좀 너무 느슨하게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좀 손실을 봤습니다. 그러니까 번 것도 많이 벌었는데 손실도 상당히 많이 봐버렸어요. 많이 번 이유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돈을 좀 뭐라 해야 됩니까, 돈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버는 돈이 많으니까 이만큼 계속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관련이 연관이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찝쩍거렸어요. 한번 하면은 아까도 그랬지만 옷까지 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작게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냥 파일럿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물건 가져와서 간보기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여기는 문제는 간보기라면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. 물건 어느 정도 갖다 놓고 진열을 해놔야지 사람들이 사가고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연역이라는 거를, 아니 장사한 지 오래 안 됐으면 그 집에서는 고가품을 안 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고가품을 팔려고 하면 연역이 돼야 돼요. 이 사람들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 안 간다. 왜냐하면은 물건이라는 게 나중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적당하게 하고 이제 하다가 뭐 대강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이제 팔다가 안 되면은 접어보고 가버리면은 산 나는 바보가 된다 이거죠. 그래가지고 비싼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생업체에는 잘 안 살려고 해요. 예. 여튼 그런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걸 배웠지만 당시에는 이제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잡화점처럼 해가지고 공부들도 가져오고 뭐 수평대니 뭐 먹줄이니 뭐 오만 걸 다 가져왔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서서히 까먹는 걸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 물건이라는 게 창고에 있으면 잘 팔리는 물건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 그건 돈이 아니거든요. 쓰레기입니다, 쓰레기. 근데 그것도 이제 쓰레기가 되기 전에 땡처리를 이건 안 되겠다,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잽싸게 땡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, 만약에 그때도 이제 미련을 가지고, 여기 또 희한한 게 갖고 있으면 또 한 번씩 팔려요. 그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안 팔리겠나 이래가 갖고 있으면은 그 자가 창고면 괜찮습니다. 지금 한국에도 자영업을 하는데 내가 내 집에서 자영업을 하면은 돈을 그래도 좀 벌 수 있다고 다들 아직도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집을 임대로 내가 하게 되면은 뭐 임대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전혀 채산성이 안 나는 거죠. 근데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남한테 월세를 주고 공간을 빌려갖고 하는데, 그걸 이제 느슨하게 이제 그 공간을 그냥 언젠가 팔리겠지 이래가지고 갖고 있으면은,
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. 몇 번 계속 옮기고 참고 이제 뭐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돼갖고 옮기면은 옮길 때마다 손상이 가고, 손상간 제품 누가 이제 그 제가격 팔라는 가격에 주고 살라 하겠어요. 그러게 되면 이제 반값이 되고, 그 반값이 이제 반의 반값이 돼가지고 이제 폐기물도 아닌 것이 상품도 아니게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면 결국엔 그래 정리가 되더라고요. 여튼 그래가지고 제법 많이 한 20~30까지 했거든요. 5만 거 다 해봤습니다 진짜. 그럼에도 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있냐, 네, 딱 한 가지 하고 있어요. 딱 한 가지.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가져왔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안 가져오고, 중국에서 초기에 한국에서 가져왔다가 한국 거나 중국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. 중국 걸 잘 선택을 하니까. 중국에서 그 기계를 이제 좀 더 성능이 월등한 기계를 더 저렴하게, 훨씬 저렴하게 가져와서 팔았는데, 그거는 아직도 그 제품은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. 그거 말고 나머지 뭐 이제 금속 절단기 뭐 이런 거 한국 거 제품이 엄청 좋거든요. 그런 거 이제 갖다 팔았는데 거의 못 팔았어요. 그 제품들은.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는 중국산보다 그 제품들이 2배, 3배 가격이 비쌌거든요. 대신에 품질은 진짜 한 10배 정도 우수했어요. 10배는. 그러니까 중국 거 한 3개월, 4개월 쓰면은 이 제품은 3년, 4년, 5년 또 더 쓰는 거였어요. 지금도 이제 한 8년째 지금 그 기계 중에 한 대 한국의 저기 제품을 아직도 우리 공장에 쓰고 있거든요. 아직도 짱짱합니다. 제가 근데 왜 그걸 못 팔았냐면 다른 게 아니고, 저기 살 수 있는 그 오너들이, 공장의 오너들이 그런 걸 안 살려고 해요. 그 고가의 제품을. 왜냐하면은 작업자들이 워낙 그 고장을 잘 내놓으니까. 그러니까 고가품도 결국에 이거 얘들이 쓰면 고장 나지 않냐, 이런 논리로 해가 접근을 하니까 내구성이 그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을까, 이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가격이 2배, 3배 비싸지만은 수명이 10배가 길어도 안 팔리더라고요. 아직도 그 제품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. 아직도. 왜냐면은 우리가 철 자르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우리 공장에서 쓰자 이래가지고요.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, 여기 장사하는 거. 예.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깊이가 있어야 되고, 깊이와 폭을 요즘은, 전에는 깊이라든지 폭이라든지 한 가지 요소만 고객 만족을 하면 됐는데, 지금은 깊이와 폭을 동시에 거의 만족을 해야지만 장사가 어느 정도 돼요. 장사가 아니고 사업으로서. 장사라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, 그러니까 저기 개인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내가 일한 인건비 정도를 저는 들고 가면은 그건 장사라고 보고요. 그 인건비 이상의 내가 투입한 나의 인건비 플러스 사업적으로 해갖고 자본을 투자를 한 자본에 대해서도 이득을 본다면은, 그래 되면 이제 그건 사업 수준이라고 그래 보는데요. 이게 사업으로 이 개념을 가지려면 좀 큰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 큰 돈을 들이면 그만큼 잘못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한 방에 날아가니까요. 그게 문제죠. 여튼 운이, 아까도 그래 계속 그런 이야기의 핵심은 똑같은 이야기가 돌고 돌 수가 있는데, 열심히 일단 하고, 근데 운이 안 받쳐주면은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거를 원망하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제가 좀 바뀐 거예요. 열심히는 하되 이걸로 꼭 돈이 창출돼야 된다, 그래가지고 고집스럽게는 하지 마라. 열심히는 하고,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고 이게 안 맞다 싶으면은 끝을 낼 줄도 알아야 된다. 꼭 끝까지 밀고 가는 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. 그러고 내가 이제 했으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, 이 생각도 꼭 안 하는 게 좋다고, 이런 식으로 요즘 생각을 해요. 부자가 되면 좋지만은, 아까 했지만은
그 나의 노력과 운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게 돈으로까지 이제 돈으로 환산이 돼서 나오면은 진짜 그거는 끝내주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그랬다 운도 맞고 이랬는데 돈은 좀 안 된다. 그냥 그것 또한 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나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이제 돈을 벌고 내 인생이 인생의 다른 기쁨을 찾으면서 이제 인생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50이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절차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나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왜 돈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. 돈을 그러니까 벌 수 있는 것도 하늘이 좀 내려주는 운이 그것 또한 운이다 이거죠. 그래갖고 내 운은 아마 이 정도의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걸 허락받은 것 같다.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려고 그래요. 올해 지금 까지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휴일도 나가서 일을 할 거고요. 근데 내년부터는 그래 여튼 휴일에는 우리 직원들 지금 중에 매니저 그레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완전히 일임을 하고 내년부터는 휴일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. 뭐 거기 내가 안 갔다 해가지고 이제 돈이 조금 적게 벌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다고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. 그까지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까지 벌라는 게 이제 하늘이 이제 내려준 어느 정도 허용치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그러기로 했습니다. 네.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도 좀 횡행 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. 네. 일단 또 우리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제목을 붙인다.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이렇게 하면 될까요? 나의 사업을 해본 경험에 의한 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